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면서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었나요? 혹은 평소와 다르게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눈이 잘 안 보였던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잠깐 어지러운 거야. 이렇게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증상, 정말 단순한 피로나 어지럼증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뇌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놓치게 되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증상을 놓치면 뇌출혈 위험이 생긴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뇌출혈은 특히 시니어분들, 고혈압 있으신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나 피로, 누적이 많은 분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막을 수도 있고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뇌출혈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에 출혈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뇌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 중 하나가 터지거나 찢어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게 되는 상태가 바로 뇌출혈입니다. 이 피가 고이게 되면 그 주변의 뇌 조직을 압박하고 손상시켜 말하기, 움직이기, 생각하기 등 뇌가 담당하는 모든 기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뇌출혈은 초기 대처가 생명을 좌우하는 병입니다. 골든타임, 즉 3시간 안에 병원 치료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후유증이 남느냐 아니면 회복되느냐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 증상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위험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증상은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면 단순한 긴장성 두통이 아니라 뇌 속에서 출혈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어나서 처음 겪는 듯한 두통, 눈을 못 뜰 정도로 아픈 두통, 목 뒤까지 뻣뻣하게 통증이 오는 두통은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증상은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는 현상입니다. 평소처럼 말하려고 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혀가 꼬이고 발음이 어눌해진다면 뇌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건 특히 말을 한다는 복잡한 뇌 기능이 순간적으로 마비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말을 멈추거나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경우 주변에서 즉시 이상 신호로 인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에 물건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떨어뜨렸거나 한쪽 다리가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걷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이건 절대 가벼운 증상이 아닙니다. 특히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입이 돌아가는 현상도 같은 범주입니다. 이건 뇌출혈뿐 아니라 뇌경색의 전형적인 초기 신호이기도 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 증상입니다. 시각은 뇌 후두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출혈이 후두엽 근처에서 발생하면 시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뿌옇게 보이거나 한쪽 눈이 침침해졌다면 정신과 시간 모두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식이 흐릿하거나 멍한 느낌입니다. 말을 듣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기력하며 멍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뇌출혈로 인한 뇌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뇌 안쪽에서 출혈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증상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갑자기 터지는 듯한 심한 두통, 말이 어눌해지고 혀가 꼬이는 현상,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 이상, 시야 흐림 시력장애, 멍하고 의식이 희미해지는 상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뇌출혈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되고 후유증이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뇌출혈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혈압 관리입니다. 뇌출혈 환자의 70% 이상이 고혈압 병력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을수록 뇌혈관이 약해지고 터지기 쉬워지기 때문에 혈압 측정은 매일, 혈압약 복용은 꾸준히, 짜게 먹는 식습관은 반드시 개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벽이 약해져서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하고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흡연과 음주 줄이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음주는 혈압을 급상승시킵니다. 둘 다 뇌출혈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줄이거나 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과 수면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그리고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숙면은 뇌 회복에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되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명상, 호흡법, 취미 활동으로 마음의 여유를 꼭 챙기세요. 자, 이제 뇌출혈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일상 속 운동 습관만 잘 챙겨도 뇌출혈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뇌출혈에 좋은 음식과 운동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편안히 들으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먼저 음식입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는 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대표적인 건강 식재료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일반 식용유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생선, 특히 고등어나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염증을 줄여줘 뇌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탁월하죠. 일주일에 2-3번 정도 생선을 드셔보세요.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에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 혈관 노화를 막고 뇌세포 기능 유지에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지방 섭취가 늘 수 있으니 하루 한 줌 소금 없는 생 견과류를 추천드립니다. 채소와 과일도 매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녹황색 채소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탄력을 지켜줍니다. 과일 중에서는 블루베리와 토마토가 특히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죠. 마늘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압을 안정시키고 피떡이라 불리는 혈전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12쪽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또 녹차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 많지 않으면서도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마시기보다는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말씀드릴게요. 우선 짠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처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고혈압을 유발하고 뇌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국물을 다 마시지 않거나 짠 음식 섭취는 하루 12번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 육류는 포화지방과 방부제가 많기 때문에 혈관에 해롭습니다. 튀김이나 패스트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또한 케이크, 초콜릿, 달달한 음료 등 당분이 많은 음식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과 고지혈증은 뇌출혈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를 싱겁게 건강하게 먹는 것이 뇌출혈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운동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운동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과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약간 숨이 찰 정도가 좋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뇌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도 꼭 해주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에 자기 전 1015분 정도 전신을 쭉쭉 늘려주고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원활해집니다. 균형 감각이나 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의자 체조를 활용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팔 돌리기, 손발 털기 등을 하시면 낙상 위험 없이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복식 호흡도 꼭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5분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뇌와 마음이 편안해지고 혈압도 낮아집니다. 운동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도 기억해 주세요. 운동은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하는 것이 좋고,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운 날에는 실내에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운동 중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 즉시 중단하시고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도록 하루 68잔 정도의 수분을 꾸준히 마셔주는 습관도 뇌출혈 예방에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과 운동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그 효과는 정말 크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지키는 데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좋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주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발판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뇌출혈은 무서운 병이지만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갑작스러운 증상을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도 가족이나 친구 중에 이런 증상을 자주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알려주는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